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피아노 솔로 연주만으로 스탠다드 곡들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근데 오늘은 셀로니어스 몽크를 1편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셀로니어스 몽크 하면은 피아니스트, 아니 어쩌면 재즈 역사, 재즈 뮤지션들 중에 가장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1순위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비밥의 태동부터 해서 쭉 같이 연주를 해온 분이지만 워낙 그 독특한 개성 때문에 초기에는 많이 이렇게 변방에 위치해 있다시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주류 뮤지션은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의 특징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전위적이까지 한 건반, 터치, 음과 음 사이에 연주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 여백이 굉장한 개성으로 느껴지는데, 개성 있는 쉼표의 활용? 누군가 이런 표현을 쓰던데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굉장히 차별화된 리듬 감각. 그 동시대의 다른 피아니스트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개성을 가졌던 분이었고요. 이분의 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청중들을 굉장히 당혹시켰다고 하고요. 비밥 혁명의 전사이지만 스스로 자의반 타의반 어떤 변방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외골수적인 면이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처음 음악을 들을 때는 나는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데 하다가 몇 년 묵혔다가 다시 들으니까 조금씩 들리는데, 근데 최근에는 가장 자주 듣고 가장 좋아하고, 이분의 연주는 굉장히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피아니스트인데, 오늘은 이 셀로니어스 몽크의 피아노 솔로로 혼자서 연주한 54년부터 한 65년까지의 피아노 솔로 앨범들을 한 4장 골랐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그때 한 54년까지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1917년생이세요. 5살부터 피아노를 친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그랬지만 신동이었고, 뉴욕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 1920년대 이분이 이제 10대, 20대 시절에 뉴욕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 스타일의 권위자인 제임스 P. 존슨이라는 분의 그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한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1940년대 들어서서는 그 유명한 할렘의 민튼스 플레이하우스에서 비밥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워낙 개성이 강하고 투박하고 거친 피아노 그 스타일 때문에 약간 변방에 위치해 있는데, 1947년 그의 진가를 알아본 블루노트의 알프레드 라이온의 픽업이 돼서 블루노트에서 낸 앨범 The Genius of Modern Music이라는 앨범 볼륨 1, 2로 나왔는데, 그 앨범을 내기 시작하면서 블루노트와 프레스티지사에서 앨범을 내면서 이제 50년대 초반, 그리고 55년도 정도부터 이제 리버사이드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고른 앨범은 1954년 앨범인데요. 그의 첫 번째 피아노 솔로 앨범인데요. 피아노 솔로라는 앨범이고 54년에 녹음되었고,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은 Smoke Gets in Your Eyes. 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래터스 곡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R&B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곡 목록에 이렇게 올라가는 곡이 Smoke in Your Eyes거든요. 그 대단해. 말씀하신 58년도 플래터스가 부르면서 대히트를 하면서 이 곡이 마치 R&B 곡처럼 느껴지는데, 셀로니어스 몽크가 연주한 건 그거보다 4년 먼저 54년. 이 앨범은 미국에서 녹음이 된 게 아니고요. 54년 6월에 파리에서 녹음이 됐는데, 파리 라디오 방송을 위한 연주를 모아서 프랑스 보그레이블에서 나온 LP인데요.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셀로니어스 몽크의 그 깔끔하고 개성 있는 피아노,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는 라운드 미드나잇의 솔로 버전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녹음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당시를 기준으로 하던 지금으로 기준으로 하던 그의 연주, 이거 54년 연주인데도 굉장히 모던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수많은 피아니스트들 후배들이 그의 연주를, 작곡들을 아직도
즐겨 연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고른 앨범은 3년 후인 57년 앨범인데요. 셀로니어스 Himself. 앨범 제목에서 솔로 피아노 앨범이라는 게 느껴지죠. 제가 고른 곡은 April in Paris라는 곡인데요. 57년 하면은 이제 몽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고, 존 콜트레인과의 인연이 폭발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잠깐 나와 있는 존 콜트레인을 픽업을 해서 자신의 퀸텟에 같이 넣어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앨범도 내고, 57년도 4월에 녹음된 솔로 앨범인데요. 에이프릴 인 페리스를 고른 이유는 이게 이제 32년에 버넌 듀크 작곡의 곡인데, 저는 이 에이프릴 인 페리스를 재즈 처음 들을 때 55년 연주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에이프릴 인 페리스. 그러니까 빅밴드 버전으로 처음 들어봤고 그냥 빅밴드 음악인 줄 알았는데 32년 작곡된 곡이고 57년에 셀로니어스 몽크가 연주한 걸 들으면서 이게 이런 곡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그 외에 뭐 엘라 피츠제랄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한 에이프릴 인 페리스도 있고, 이 영화로도 예. 똑같은 영화 제목도 있어요. 이 곡의 정서를 전 음악 처음 들을 재즈 처음 들을 때 이 곡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아, 이게 이렇게 이런 곡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셀로니어스 몽크라는 피아니스트의 색깔, 그러니까 자기 색을 어떤 곡을 연주를 해도, 아마 셀로니어스 몽크가 57년도에 이 곡을 연주할 때쯤이면 55년 그 대히트한 카운트 베이시 버전의 빅밴드 버전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을 텐데,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해내는구나. 다른 발라드 가수들이나 보컬리스트들이 해석하는 거와는 또 다른, 굉장히 비어있는데 다 듣고 나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편곡, 그런 연주가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여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2년 후로 가는데요. 이제 59년도에 세 번째 피아노 솔로 앨범을 내는데, 셀로니어스 Alone in San Francisco, 59년 앨범이고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은 59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의 후가홀이란 데서 연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녹음이 아니고 홀에서 혼자 연주를 하는데 관객 없이 마치 스튜디오 녹음처럼 하는데, 일반 스튜디오 녹음하고는 조금 정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중 소리 없고 혼자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건데도 왠지 그 공간적인 느낌이 알고 들어서 그런지 약간 스튜디오 녹음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이 곡 Everything Happens to Me를 셀로니어스 몽크가 해석한 걸 들어보면은 그답지 않게 굉장히 노멀한 연주를 펼치고 이 곡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셀로니어스 몽크답지 않게 멜로디를 잘 따라가면서 연주하는데, 역시 다 듣고 나면은 셀로니어스 몽크의 개성은 확실히 살아나는, 피아노 연주에 대한 어떠한 음악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제가 없지만, 그냥 리스너로서 듣고 났을 때 이건 셀로니어스 몽크 연주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재즈를 즐기는 어떤 이렇게 척도가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재즈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듣고 싶다 그러시면 이 곡은 무조건 누구 곡으로든 먼저 귀에 익히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면은 다른 뮤지션들, 다른 가수의 노래를 갖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런 맛도 있네, 이렇게 정말 좋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셀로니어스 몽크 연주 아주 퍼펙트하죠. 예. 다음에 준비한 이제 마지막 셀로니어스 몽크의 솔로 피아노 연주는 솔로 몽크예요. 1964년과 65년 연주를 담아서 65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I'm Confessing That I Love You라는 곡인데요. 셀로니어스 몽크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62년이 되면 리버사이드사에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메이저 음반사인 콜롬비아사와 계약을 하고 62년부터 68년까지 많은 명반들을 내는데, 그 중간중간 솔로 연주들을 많이 녹음을 했고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중에 앨범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앨범 솔로 몽크는 64년 5년 연주를 담아서 65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곡 I'm Confessing That I Love You, 이 곡을 3분 한 23초 5초 정도 되는 되게 짧은 연주인데, 셀로니어스 몽크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이 앨범의 이 곡을 듣고
되게 착하고 이쁘게 치시네. 처음에 셀로니어스 몽크를 오해하고 들었던. 즉 셀로니어스 몽크를 만약에 그의 난해한 곡들부터 불협화음이 난무하는 그런 곡들부터 들었으면은 영영 멀리했을 텐데 이렇게 예쁜 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셀로니어스 몽크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I'm Confessing That I Love You는 전에 작가님이 사마라 조이 요번에 그래미상에서 재즈 부문도 아닌 전체 제네럴한 부분에서 신인 아티스트 상을 탄 사마라 조이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29년과 3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스탠다드들 중에 가장 오래된 곡이죠. 작곡자는 크리스 스미스라는 분이고 1930년도 발표 당시에 루이 암스트롱이 발표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라고 하는데 이 곡을 굉장히 듣기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귀엽게 연주를 하는 셀로니어스 몽크의 연주들 중에 가장 귀여운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는데 제 경험과 같이 셀로니어스 몽크를 잘 모르신다면은 이 곡을 시작으로 해서 오히려 역으로 가면서 50년대, 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 솔로곡이 참 좋더라고요. 뭐냐면 번잡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금방 안정돼요. 그리고 꼭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악기 편성이 많으면 이렇게 듣다가 이것저것 듣고 해서 좀 번거로운데 피아노는 그냥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뭐 소곤소곤 조곤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요즘 피아노 솔로곡 정말 많이 듣는데 오늘 저 김 감독이 소개한 셀로니어스 몽크 이 곡들 뭐 여럿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틀어놓으면 친구 한 명 생기는 것 같아. 예. 네. 셀로니어스 몽크가 한 명언이랄까 한 말이 있죠. 피아노에 잘못된 음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피아노를 들으면은 그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피아노를 들으면은 음이 왜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소양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고 잘못 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데 이분 생각이 피아노에 잘못된 음이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개성대로 쳐서 그 개성에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밥 혁명 전사였지만 스스로 변방에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까지 기다렸고 그 자신의 음악을 계속 평생 해나간 그런 분이어서 셀로니어스 몽크의 이런 스탠다드 연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작곡들 다른 악기들과 함께 나눈 그의 음악들로 한번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로니어스 몽크의 피아노 솔로 앨범들 살펴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